안녕하십니까. 통찰 음식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과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요. 이제 과일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또 고기도 좋아하는 분도 많고, 또 야채도 좋아하는 분도 많으시죠. 그 중에 이제 과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과일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과일을 잘 드셔야 되는데요. 이 과일을 잘 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일이 생성이 되는가를 전체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일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전에 숲이나 나무 그리고 풀이 어떻게 이 지구 전체에 번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바람으로 이제 홀씨가 날아서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새가 그 과일을 먹고 배변을 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또는 주위 지역으로 점점 번졌었겠죠. 이렇게 해서 과일이란 것은 결국은 식물이 옮기기 위한 수단이다. 다른 씨를 번지게 위한 수단이라서 향이나 맛이나 여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 새가 먹어서 배변을 봐가지고 이제 씨가 예를 들어서 자라난다면은 일단 그 토양이 중요하겠죠. 그 토양이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한 토양이면 좋겠지만 뭐 공장 하수천이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농약을 쳤다 이러면 처음부터 좋은 씨앗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해서 잎사귀가 나와서 방아선 동화작용을 이용해서 모든 저장 장치를 우리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뿌리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뿌리의 에너지를 저축한 에너지는 결국은 나중에 꽃을 피워서 암술과 수술이 잠자리나 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과일을 맺게 되면 열매를 이제 탄생시키기 위한 그 에너지를 뿌리에서 모두 쓸 수 있다. 그만큼 과일을 만드는 게 그만큼 큰 작업이고 그 과일을 싱그럽게 만들어야지 식물 입장에서는 종자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태생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뿌리에 담아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뿌리에 있는 저장되는 에너지가 녹말입니다. 그 식물은 녹말이 주로 저장 에너지가 되겠고요. 동물은 지방의 에너지가 주원이 되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런 뿌리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 과일은 탄수화물로 90% 이상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에너지를 그만큼 안 쓰게 되면 살이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찔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을 까서 먹으면 그만큼 탄수화물 먹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대부분 껍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식물 입장에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어떤 두터운 방어벽을 껍질에다가 두게 되겠죠. 거기에 미네랄이나 이제 면역 체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깎아서 다 버리고 먹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탄수화물 말고는 크게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껍질을 같이 먹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보통 쪼개면 우리가 미끄러워서 잘 쪼개지지를 요즘 않습니다. 그만큼 왁스칠을 많이 하고 또 농약도 많이 뿌리니까 그래서 이제 깎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런 거를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씻어서 그리고 섭취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영양분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뿌리에 있던 그 흙의 어떤 미네랄이 고스란히 과일의 껍질에 묻어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미네랄을 좀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과일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주스를 많이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데요. 그렇게 갈아 드시면 어떤 이제 단점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치아로 꼭꼭 씹어서 그동안 위에서 준비를 하고 췌장과 간에 있는 담즙이 준비를 해서 소화 효소를 내뿜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모두 다 갈아져 있는 죽 같은 주스가 바로 들어간다면은 준비 없이 소장이 바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순간 소장에서 흡수된 과당이 혈당을 올려서 콩팥이 망가지지 않도록 부신도 혈당을 내려야 되고 췌장도 인슐린을 통해서 혈당을 조직의 에너지로 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췌장과 부신이 피곤하게 만들어지는 일을 생긴다. 꼭꼭 씹어서 먹으면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에너지를 들 쓰게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먹으면 그것도 차가운 주스가 바로 들어갔었을 때 이제 실제 몸이 놀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같이 먹는 게 좋겠죠. 늘 똑같은 사과를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 것보다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7가지를 빨주노초파남보의 과일을 드시면은 좀 더 다양한 미네랄이든지 비타민을 가진 파이토케미칼 과일을 드실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과일을
매일매일 지겹지 않게 드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일을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노루나 기린처럼 자연의 섭취를 그대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유기농이냐 또 농약을 쓰느냐도 대부분 유기농을 선택하지만 이 유기농 안에서도 또 화학 비료를 쓰느냐 천연 비료를 쓰느냐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기농으로 써 있다고 안심하고 드실 게 아니라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과일을 씻어 먹어야 될지 그리고 비료는 어떻게 썼는지 이런 자세한 거를 확인을 하셔서 마트에서나 시장에서 선택해서 드시면 좀 더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한 이제 과일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이란 건 이제 왜 필까요? 우리가 다들 꽃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 꽃이란 것은 결국 그 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하는 거죠. 우리 탤런트나 인기 배우들이 꽃길을 걷는다. 그러면 그때가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성숙한 그 배우가 되기 위한 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때 반짝 스타로 이제 했다가 내려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꽃보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열매는 또 왜 맺어질까요? 결국은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인 거죠. 우리가 점점 대대손손 종자를 번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너무 꽃길만 걸려 하지 마시고 열매의 완숙한 미와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전체적 인구의 세대 교체를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인생의 꽃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